금액이 아니라 그럼 금액과 상관없어요. 금액이 작더라도 저는 안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로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기에다 배팅을 안 한다라는, 적더라도.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난 늘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에게 쌓이는 것들은 습관이에요. 금액이 커져 또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작을 때부터도 그런 선택을 나에게서 빼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런 걸 빼도 충분히 투자는 가능하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타는 거는 되게요. 그러면 도지코인 보세요. 도지코인은 왜요? 모든 코인들이 우호적인, 트럼프가 코인에 우호적이잖아요. 공화당이 코인에 우호적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엄청나게. 모든 코인이 거의 다 올라요. 어떤 코인은 하루에 50%만 오르고 그래요. 잡코인들. 도지코인은 더 오르는 게 뭐냐면 코인으로서도 오르는데 누가 지금 도지코인을 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데 굉장히 많은 돈과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은 거의 매일 그냥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거 사실 거예요? 사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속이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게면 마음은 바뀌어요. 중간에 내릴 수 있을 것 같죠?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모든 거는 새로 그렇게 어떤 자산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새로운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 자산보다 다른 매력이 있는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은 또 언젠가는 빠져요. 지금 삼성전자 아까도 그런 맥락에서 연결한 건데 지금 자산에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거는 그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산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코인으로 또는 미국장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보면 주식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주택은, 아파트는 그게 안 돼요. 바닥을 보고 대부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U자로 올라간다고 보면 이렇게 내려도 꼭 이 밑에 최저점에서 여기서 산다면, 왼쪽에 산다면은 최저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산 거잖아요. 근데 최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여기서 만나는, 그러니까 이 최저점 지나서 올라가는 오른쪽에 산다면은 그러면 한 번 확인한 거예요, 최저점을. 근데 이 최저점을 최저점이라고 누가 확신하냐라는 거죠. 그럼 이 U자가 W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3개가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렇게 가서 한 번 반복되고 그 최하점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늘 그걸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은 확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늘 확률이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대부분 보지만 통상 100년을 봤을 때 8%지, 보수로 봤을 때 8%지, 지금은 통상적으로는 S&P 500은 찾지 않는다고 간주했을 때, 적어도 10년, 20년, 30년 했을 때 보면은 보통 10%를 봐요. 연 10%.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다. 그거는 그냥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 채권 가지고는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자면 그 채권을 빼서 자산이 무너졌을 때. 그거 12월이니까 10월 되면 지가 알아서 팔리는 그 팔리는 것도 있고 안 팔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유지되는. ETF는 대부분 자동으로 안 팔리는 것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자동으로 기한이 되면 그게 팔 수 있는 것들은, 그거는 어떤 거냐면 장내 채권 있잖아요. 한국거래에서 직접 거래하는 거. 미래세신에 이런 데 거래한 게 아니라 장내 채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죠. 5년 만기면 5년 만기 동안 5년 동안 내가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는 그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고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ETF는 안 그럴 수 있지. 그건 팔릴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팔리기도, 저기 다른 채권도 돼 있지만. 이런 주식회사에서 이런 주식을 다 담당하는 그런 증권회사에서 파는 ETF는 실제로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떨어질 때, 올라갈 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주식이랑.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올라가고 내려는 그 등락이 적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 거기로 그게 급등락이나 급하락이나 이러기 때문에 그것에 차익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언제 구입하는 게 좋다고요? 고금리 꼭대기. 그럴 때 생각해서, 그럼 차익이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좀 높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S&P 500이랑 채권이랑 하면은 채권이 못 따라가고, 채권 제일 높은 것들은 되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용회 대부분 이런 이금융권에서도 신용회사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회사들. 이런 데서는 좀 4%, 5%까지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채권을 가지고, 그런 다른 거하고 주식하고 비교하면은
그런 채권을 보유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안전하게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왜 안전하게 가져가냐면 다른 자산이 떨어졌을 때 그 수입을 조금씩 거기서 이자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뭐 어떤 거냐면, 채권을 가졌을 때 이자는 뭐냐면 그 금액을 그냥 돈으로 놔두면은 인플레이션으로 깎아서 나가잖아요. 그거를 해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해지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뭔가 자산이 떨어지는 군이 있으면 그걸 팔고 이걸 사는 용처로 쓰면 될 것 같아요.